자,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103회차 전산세무회계 2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세무회계 2급은 합격자 지금 발표가 나온 지가 현재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합격률이 현재 지금 43%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세무 2급 8월달 시험은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4회차 시험을 칠 때는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 말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실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로운상인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제14기의 회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하여 보아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바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문제 3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1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단,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할 것입니다. 자, 한번 부가가치에 클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작성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참고를 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바로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서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서 보냐면은 1번과 2번과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같이 한번 묶어서 특히 이제 3개의 파트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력에 보시면은 전자사용회사에서 발급분 매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나누면 되죠? 그렇죠. 1번 단에 바로 넣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입니다. 자, 직수출 몇 번 단에 넣으면 되죠? 그렇죠. 0세에 해당하는 기타란에 해당하는 6번 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냐면은 5천만원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매출 내역은 이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매입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입 내역 같은 경우에는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금 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등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이제 각각 별도의, 그러니까 독립된 문제로 별도의 형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무계산서인 경우에는 이제 전체 금액으로 나올 수 있고 또는 이제 별도의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 이거 딱 보고 이거는 전체 매입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요 반드시 고정분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정분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일반 매입으로 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인 경우에도 만약에 전체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지금 최근 회차 현재 있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 나온다고 하면은 일반 얼마, 그 다음에 고정분 얼마 요렇게 꼭 나누어서 입력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입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제외되어 있거나 그 부분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실 때는 꼭 주의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정 이제 매입이라고 하면은 계정감이 어떤 거냐면은 토지는 고정 매입으로 취급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그 다음에 기기장치,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요렇게 하나 대표적인 계정 과목으로 요렇게 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매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전자 세용리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금액인데 총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로 수취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요게 어떻게 됐냐면은 일반 매입분하고 그 다음에 고정 매입분이 요렇게 이제 둘 다 동시에 그러니까 더 합쳐서 얼마냐면은 이게 2억 5천이다 라고 요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 일반 매입 중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치세 100만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세용계산서 발행을 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 요거는 불공이 돼요. 그런데 불공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불공인 경우에는 무조건 입력 대상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현재 지금 고정분은 없어요. 고정분 현재 없기 때문에 고정분 0이고 일반 매입분의 전체 2억 5천만 원만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2억 5천 중에서 반드시 이제 불공제 금액도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불공제 포함하고 2억 5천만 원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입에는 이제 불공제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과 이제 세액 2,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이렇게 이제 1000만 원과 100만 원 이렇게 동시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불공제 금액을 왜 두 번을 입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15번 단위 합계가 여기 딱 보이는 거겠는데 15번 단위 합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합계는 무조건 불공제 포함을 해서 총 매입액을 이제 입력을 먼저 해줍니다. 1차적으로 불공제 포함해서 총 매입액을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제 있는 금액을 이제 입력한 후에 요거를 이제 차감을 시켜줍니다. 차감시켜주면은 이제 순수 이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 요렇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는 불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과세분도 있으니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포함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불공제는 요만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두 번에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정신고 누락분 세용계산서 매입금액 있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 세용계산서 매입이니까 여기 12번 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란에 해가지고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450만원에 4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누락 자체가 지금 매입만 누락했잖아요. 매입만 누락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없다. 요거 잘 기억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매출 누락이 이 매출 누락인 게 존재를 해야지만 가산세가 부담이 되는데 매입만 있으면은 가산세가 없어요. 왜냐? 가산세는요. 금액이 0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예 없다고 그렇게 이제 국세기본법상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입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자 21번 란에 100만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한다 라고 가정돼 있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만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총 금액
2,454만원이 나와야지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자신고 10,000원이라는 걸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